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 중국의 엉덩이 쿠션으로 전락할 수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몰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요. 관련 분야에 나름 고수들이 많아서 제가 말을 아끼려고 했습니다. 유튜브에도 뭐 이에 관련 영상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정보들이 나오다 보니까 핵심적인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덧붙여가지고 이게 한국에 미치는 영향, 한국에 미치는 정치 경제적 영향 어떤 것이 있는지 제대로 설명들을 못하고 있어요. 안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어요. 자, 중국은 지금 현재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서 기준에서 보면 엄청나게 심각하고 그러니까 이미 터졌을 자산 버블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 질서였다면요, 이미 터졌어야 될 엄청난 규모의 자산 버블이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계속 지금 왔습니다. 이제 이게 왜 가능하고 그리고 언제까지 이게 가능할지에 대한 설명들은 잘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너무 길면은 여기서도 충분한 설명 못 해드릴 것 같아서 시간상 문제로.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경제학적 생기초밖에 없는 제가 할 수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중국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사형 기업들이 실제로 국영, 당영 혹은 군영 기업에 가깝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금줄이 어딘지 진짜. 왜냐면 또 자금을 갖다 또 개인이 자금을 갖다 이제 뭐 마련해가지고 했다고 또 자기 돈 가지고 아니고 은행에서 결국 대출을 받는 건데 그게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시진핑 집권하면서 민영 기업을 국영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좀 시대에 역행하는 거죠. 원래 민영화가 특히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서는 더 많이 민영화해야 되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통화량이 아무리 팽창해도 그 통화가 시중에 풀리지 않아요. 어디론가 샌다는 얘기예요. 그게 한마디로. 자, 어디론가 증발해서 없어지는 현상이 심합니다. 미달러가 여러 차례 양적 완화를 하는 과정에 미국의 돈이 풀리지 않고 엉뚱하게 아시아에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던 상황을 연상케 하는데요. 이거보다 뭐 정도가 훨씬 심하죠. 미국은 그래도요, 그 돈이 미국 내에서 전혀 안 풀린 건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좀 더 많이 풀렸다 뿐이죠.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돈이 장부상으로는 남는데 실제로 어디 가는지 과연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죠. 일단 미국은 2008년 서프라임 몰기지 사태를 겪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위험을 제거하려고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어요. 자, 2008년 서프라임 몰기지 사태의 여파로 이제 급격히 성장하는 중국 국가 경제를 제어하는 것에 소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11년이 다 돼가고 있죠. 이에 반해 중국은 극심한 자산 버블 문제를 자유시장 질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수단까지 동원해서 그럭저럭 막아온 셈입니다.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일로 일대 사업을 완성시키고 중국 내의 금융적 모순을 위안화의 국제적 영향력이란 신기류를 활용해서 해소할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 폐기물을 외국에 수출하는 식인 셈이죠. 중국인들이 한 짓의 대가를 중국이 이제 일종의 경제 식민지들이 치르게 만들겠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자, 아까 말했던 것이 다시 나옵니다. 개인 기업들에서 소위 이제 대출을 받을 때 소위 당, 군 등의 관시라고 하죠. 인간관계예요. 앞세워서 부실한 자산을 담보로 잡고, 그러니까 뭐 은행에서는 이 공장이 진짜 설비가 잘 돼 있고 뭐 그렇게 잘 돌아간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은행에서는 자산 가치를 갖다 높게 평가해서 그걸 담보로 잡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실제로 가보면은 건물도 없어요. 뭐 그런 경우. 예.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대출된 돈이 외국으로 유출되어서 외국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봅니다. 이 돈이 이게 호주, 캐나다 이런 데로 몰려와요. 그러니까 환치기 수법 자체도 워낙 다양하고 그 규모가 한 번은 뭐 100만 불, 이거 US 달러입니다. 캐나다 달러가 아니라 뭐 이런 수준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돈 얼마 가지고 오는지 물어보면요. 이제
송금해 한국에 이민 시 한국에서 송금해 온 액수, 가지고 온 액수. 그 얘기하면 콧방구로 풍깁니다. 야, 그거 가져와서 어느 세월에 가져오냐. 한 번에 가져온 돈 규모가 너무 작다 이거죠. 이 사람들은 뭐 규모가 워낙 크니까.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많은 돈을 환치기로 들여오면 문제가 생겨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이걸 갖다 들여와가지고 금융기관을 예치한다고 생각해봐요. 자, 미국은 IRS, 캐나다는 CRA죠. 캐나다 레베뉴 에이전시. 그런 데서 조사가 들어와요. 왜냐? 액수가 너무 크니까 이 자금이 마약 테러 등과 연관성이 있는지 수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자, 심지어 탈세 죄목으로 처벌도 가능합니다. 서구 국가에서 탈세에 대한 징벌이 강한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이 현금으로 막 고급 자동차를 구입해요. 중국에서 가져온 돈을 갖다 이 쇼핑백에다 가지고 저기 자동차 딜러에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우디, 벤츠, 뭐 포르쉐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중국 사람들 좋아하는 카이엔 같은 거 쇼핑백에 저기 돈 가지고 와가지고 사요. 그래서 이제 정도가 심해서 이 정도가 아니라 토론토에서 한국 원화로 10억 원 상당의 집을 갖다 현금으로 사는 뭐 이런 일도 생겼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되는 행태를 보이죠.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금융기관으로 들어가면 추적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일단 집이나 이런 현물 이런 걸로 들어가면 바로 추적이 들어오진 않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돈의 흐름을 끊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 결국 민영 기업들 중 부실화된 기업을 정리하고 합병해서 국영기업화하는 식의 방향을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중국은 신뢰가 성립될 수 없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민영 기업들을 못 믿고 민영 기업들이 하도 이런 식의 수단을 많이 쓰니까. 그런데 국영기업화 되면은 결국은 효율이 떨어져요. 효율 떨어지는 걸 감수하고라도 이런 식으로 국영기업화되는 식으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자, 현재 중국의 국가 그리고 민간 차원의 모든 회계장부의 신뢰성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둘 수 있는가에 심각한 의문이 있습니다. 장부적으로는 회사에 자산이 있지만 그 자산 가치가 소위 말해서 형해화된 것일 수도 있어요. 겉만 멀쩡한 거예요. 겉만 멀쩡한 거. 여기 형해라고 한 것은 한마디로 해골이를 그러니까 해가 형은 형태라는 형이고 해는 해골 할 때 해요. 뼈만 남았다는 건데요. 형식적으로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존재가 없어진 아니면 존재가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뭐 그러니까 장부에는 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쥐가 있는 거예요. 거의 그런 식이죠. 즉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위안화 국제 기축 통화 지위를 노리는 것은 단순한 패권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이를 달성 못하면 국가 경제가 형태가 유지되다가 갑자기 폭삭 무너지는 식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진짜 완전히 한국의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이나 뭐 기미가 보이긴 했지만 무너질 때 순식간에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인명을 갖다 잃었잖아요.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형태를 갖다 유지하다가 갑자기 폭삭하는 식이 되는 걸 갖다 피하기 위해서 이걸 외국에다가 지금 중국 내부의 경제적 모순을 갖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내다 버리는 그런 식. 즉 중국이 패권을 노리지 않겠다는 말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패권을 특히 경제적 패권은 군사적 패권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군사적 패권 없이 경제적 패권을 갖다 할 수 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일본도 패권 정도까지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일본이 군사력을 갖다 팽창하려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패권을 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미국도 웬만하면 일본의 군사적 팽창을 갖다 용인하지 않으려는 거는 그만한 경제적 패권을 갖다 용인 않겠다는 거예요. 군사적 패권도 군사적 패권이. 일본이 뭐 옛날처럼 뭐 대동아 공영권 그걸 돌아가겠다는 생각 하나도 없어요. 경제적 패권 때문에 지금 저기 해상 자위대 규모를 갖다 찔끔찔끔 해가지고 계속 늘리고 있고 그런 거예요. 자, 스스로 덩치를 키우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내실 문제를 소홀히 해야 하는데 이제 와서 내실 문제로 돌아가긴 너무 늦은 상황이 됐어요. 이제 완전히 뭐 호랑이 등에 올라탄 셈이 됐습니다. 즉 경착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위안화의 국제적 지위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한마디로 결국
기축통화 지위로 갖다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2008년 서프라임 몰기지 사태 후유증에서 완전 회복된 상태예요. 아니 이게 오래 갈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에 이게 엄청나게 회복이 됐습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는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플랜 A가 날아간 셈이에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그런 사람. 그래서 지금 트럼프를 갖다 레임덕이라도 만들려고. 레임덕이라고 해서 뭐 재임까지는 재선까지는 재선을 막는 게 아니라 하여튼간 남은 일단은 재선을 막지 못하더라도 후반 1기의 후반기라도 완전히 그 레임덕을 만들려고 엄청나게 개입한 걸로 보여요. 근데 선거 와중에 뭐 트럼프가 이걸 갖다 일일이 잡아내요? 어떻게? 그게 힘들죠. 그러니까 막 말로만 뭐라고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고. 미국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고 막 말을 했어요. 자, 선거 결과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과반수지만 3분의 2는 못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름 공화당이 선방한 셈이 됐어요. 예전에 뭐 클린턴이나 오바마 때 저기 의석수 잃은 것에 비하면 뭐 훨씬 적은 의석을 잃었습니다. 오바마 때는 60석까지 잃었었죠.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오히려 2석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53석이 됐죠. 총 100석 중에서. 자, 그리고 트럼프에게 딴지 걸 만한 공화당의 인사들 상당수가 상하원을 떠났습니다. 공화당의 폴 라이언, 밥 코커 그런 사람들이에요. 존 맥케인 같은 사람은 선거 전에 이미 죽었고요. 뭐 지금도 랜드 폴 등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새가 많이 꺾였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이제 뭐 자기가 반란표에 낀다고 해도 공화당 상원 의석이 53석이 돼서 이탈표가 3석이 돼도 상관이 없게 됐습니다. 그럼 동일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어요. 의장이 그럼 결정합니다. 그럼 의장이 누구냐? 현재 미 부통령인 펜스 부통령이에요. 찬반 동수의 경우에는 캐스팅 보트를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3명까지 저 반란표를 던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쪽에서 또 반란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간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쪽 그러니까 50대 50만 가도 어떻게든지 해볼 수가 방도가 있다고요. 자, 이제 중국은 플랜 A가 꺾인 상태입니다. 최소한 트럼프가 대통령인 기간에는 플랜 A가 꺾였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재선을 갔다 지금 현재 중간선거 결과로 봐서는 트럼프가 재선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통 60석을 잃은 저기 오바마 같은 경우도 재선을 했는데 이 정도 잃은 진짜 어떻게 보면 잃은 폭이 굉장히 적어요. 예, 중간선거에서 여당의 이제 하원 의석 상실된 것의 정도가 굉장히 적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뭐 승리한 셈입니다. 예. 뭐 큰 승리는 아니더라도 조그만 승리를 한 셈이에요. 자, 미국에 걸려서 아작나는 건 둘째치더라도 내부의 모순이란 폐기물을 해외에 내다버려 해결하는 방법에 급제동이 걸린 셈이에요. 그러니까 플랜 B를 찾아야 돼요. 시간은 이제 중국 편이 아니에요. 문제가 한국이에요. 현재 한국의 정치 권력은 친중파에 극도로 경도되어 있어요. 자, 중국몽의 일부가 되겠다는 문재인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고 중국이란 말에 엉덩이 붙은 파리 같은 한국을 만들겠다는 박원순 이 사람 서울시장이고요. 시진핑 앞에서 황제의 조알이듯 하지만 한국에선 분노 조절 장애같이 날뛰는 이해찬. 자, 중국이 내부 모순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한국을 희생시켜 조금이라도 데미지를 완충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정치가들이 중국에 적극 협조할 위험이 큽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 중국에서 온 게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뭐 한국에서 뭐 자동차가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중국에서 온 게 분명하다는 건 과학적으로 분명해요. 과학적으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부인할 정도면 중국에서 이걸 갖다 은밀하게 계속 도와달라고 하면 당연히 적극 협조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죠. 자, 한국은 중국이 대형 엉덩방아를 찧을 위기에 그 엉덩이를 받쳐주는 쿠션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관건은 이런 친중 정치인들이 언제까지 권력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입니다. 이에 대한 경각심이 없이 사람들이 경각심이 지금 너무 없죠. 세월만 간다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중국이 경제적으로 파멸할 거다 뭐 이런 데서 유튜브 동영상 보고 사이다다 뭐 이런 걸 갖다 하는데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한국이 중국의 엉덩이에 깔리는 신세로 전락할 위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죠. 그게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먼저지 않습니까? 예? 참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참 한심한 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